자, 어제 70K 뚫었다고 이제 슈팅 나올 거다, 대상승이 찾아올 거다 하면서 고배율 롱 때리신 분들 오늘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미 청산은 진행 중입니다. 세력들은 여러분들의 그 안일한 포지션 잡아먹으러 지금 다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단기 하락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단기 하락, 이걸 다시 기회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런 장에서도 수익을 뽑아낼 수 있겠죠. 이 단기 하락을 우리의 기회로 바꾸는 방법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시죠.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코인 인사이트의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자, 지금 70K 넘어갔다, 이제 축제다 하면서 샴페인 터뜨리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샴페인은 지금 집어넣어야 합니다. 오늘은 단기 하락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내용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단기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지 제가 철저하게 준비해 왔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 자, 어제 이 상승분이 71.3K 라인을 도달해 줬습니다. 여기 이 자리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는 자리인데 그 의미가 무엇이느냐, 우리가 기존까지 여기 이 자리에 대한 돌파를 굉장히 많이 시도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강력합니다. 하지만 결국 여기 이 자리 맞고 떨어졌다는 점에서 돌파를 해줬어야 되는 기점에 돌파를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 매물의 출현, 그리고 고배율 롱 포지션에 대한 강제 청산이 진행되면서 오늘 하락분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제 제가 두 가지 영상 공유 드렸습니다. 받아먹을 자리가 확실하게 나와 있다, 눌롱을 봐야 된다, 그리고 현물 매수가 급증했다, 방향은 정해져 있다. 영상 내에서도 공유 드릴 수 있었던 정찰병 포지션이었습니다. 저 또한 이 포지션의 익절가 어디였겠습니까? 71.3K였습니다. 1차 5% 정찰병 비중 보내서 53.21%까지 수익을 뽑아낼 수 있었는데 근거가 확실한 자리였죠. 1시간상에서 히든 다이버전스가 출현했다.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하실 수 있었던 이 저점 라인이었습니다. 여기 이 자리 RSI에 저점이 이렇게 나왔던 이 순간 분명히 같은 기간 동안 주가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RSI는 이렇게 아래로 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하락 다이버전스의 컨펌으로 간주할 수 있었고 상승세를 노려볼 수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죠. 지금 장세 자체는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길게 끌고 가는 포지션을 확립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류의 매크로 이슈들 때문입니다. 이라크 영해에 있는 유조선도 공격하고 오만 항구도 공격하면서 연료 탱크를 폭발시켰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란의 타겟은 국제 유가의 상향입니다. 자, 이 국제 유가 상승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물가 오르면서 유동성 경색이 찾아올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어제 나왔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아직까지 이 올라버린 국제 유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예측치에 부합하는 2.4%라는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물가가 얼마나 올랐나요? 지난해에 대비해서 2.4% 올랐습니다. 이 두 가지 결과값을 가지고 어제 트럼프가 연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란 전쟁을 승리했다라면서 나 홀로 승리 선언하고 출구 전략 찾는 것으로 보이죠. 해외 기사입니다. Practically nothing left to target. 무슨 얘기입니까? 실질적으로 공격할 타겟이 없다. 사실은 웃기는 얘기죠. 호르무즈 해협 아직 장악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호르무즈 해협을 컨트롤 해야만이 뭘 잡을 수 있습니까? 국제 유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국제 유가 잡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장악을 해야 된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지상군 투입이 필요한데 지금 지상군 투입을 절대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격할 대상이 없다라는 핑계로 나 홀로 승리 선언하고 빠져나가려는 이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 시장이 이 판단, 이 선언을 신뢰했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국제유가가 낮아져야겠죠. 왜? 이미 전쟁은 끝났고 미국에 승리 선언만 남아있으니까. 근데 어제 국제유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히려 상승분이 이런 식으로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90 찍어버린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미국은 어제 비추교를 풀기로 했습니다. 어제 IEA 국제에너지연합에서 비추교 풀겠다 오케이 하고 전부 지금 비추교 풀고 있는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유가는 비추교를 품으로 인해서 공급이 늘어나는 것과 이란의 공급 장악, 이 공급량에 대한 컨트롤 팩터가 비축률을 늘리는 쪽, 비축률을 낮추는 쪽,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가 공급량이 결국 뭘 결정합니까? 유동성을 결정합니다.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리는가. 여러분, 이란은 지금 눈이 돌았습니다.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란은 어제 교사와 초등학생을 비롯한 175명이 미군 오폭으로 죽었습니다. 이미 눈이 뒤집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폭격하겠죠. 지금도 폭격하고 있습니다. 어디 폭격합니까? 기름 시설만 골라서 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입장을 냈죠. 넌 뭔데 빠져나가냐? 우리는 너를 놔주지 않을 것이다. 전쟁은 반드시 장기화할 것이다. 결국 트럼프가 굽힐 때까지 국제유가의 상승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차트입니다. 어제 날봉 마감도 하락 마무리를 해버렸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 거기에 더불어서 결국 유가, 제가 유가는 물가와 같은 말로 읽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가는 물가고 유동성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유동성 차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오늘 나오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오늘 9시 반에 나옵니다. 미국에서 이번 주에 사람이 얼마나 잘렸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제가 물가가 오르면 유동성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유동성 확보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금리 인하해줘야 되는데 이 금리 인하의 가능성 지금 이미 굉장히 낮습니다. 3월에 예정되어 있는 FOMC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게 나와버리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잘리면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도 가능하다는 거죠. 누구에게? 파월과 그리고 연준에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9시 반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미 유동성은 쪼그라들고 있다는 것을 US 오일 국제유가 차트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코인에 투자하고 싶다. 코인 뭡니까? 코인은 단기 유동성에 가장 취약하고 이슈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인사이트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 편씩 매일 받아보셔야만이 이 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들 지금 구독해두시면 이런 영상들 제가 하루에 한 편씩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내용까지 꼭 받아보시면서 지금 사태에 대한 파악을 가장 먼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트로 넘어오겠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 차트를 봤을 때 그렇게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주고 있는 이 지지선 2월 6일과 2월 24일은 정말 핵심적인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 날이 정말 핵심적인 날이었을까요? 여러분 여기 이 자리는 기관이 현물을 박아서 만들어둔 콘크리트 타설이 된 지지선입니다. 제가 콘크리트 타설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여기가 절대 뚫리지 않는다. 여러분 차팅에 절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현물이 모여있는 자리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관의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빠져도 로스가 안 터집니다. 왜? 현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악재가 이 구조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이 점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4시간봉 한번 보겠습니다. 4시간봉 기준에 71.7K 고점, 화요일 9시에 찍었던 이 고점, 이때의 RSI 수치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이 당시의 RSI 수치가 생각보다 많이 높게 나왔습니다. 66.8이 나와버렸죠. 무슨 얘기냐? 지금 추세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상승분이 나왔을 때 71.7을 상회하는 움직임이 나왔으면 RSI는 필연적으로 66.8보다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가는 올라갔는데 RSI 수치는 오히려 내려가는 괴리가 발생한다. 이 괴리 무슨 얘기입니까? RSI 다이버전스의 출현. 주가는 올라갔는데 RSI는 내려가는 일반 약세 다이버전스의 출현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히든 강세를 찾아봅니다. RSI의 저점이 낮아진 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약세 다이버전스의 힘이 지배적일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71.7K를 넘을 수 있다 없다. 넘기가 힘이 든다라는 말로 풀이가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브리핑룸 통해서 비트코인 단기 고점이 71.7K로 가름해야 된다. 현행 RSI 생각했을 때 71.7 상회 시에 약세 다이버전스 컨펌 된다라는 생각과 함께 71.3K에서 포지션 마무리까지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듯이 신호는 정말 실시간으로 터져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세에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이슈들 체크하면서 주는 거 먹고 단기 타점 위주로 수립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식의 단기 타점과 생각해 볼 사안들 제가 확인되는 대로 실시간으로 업로드해드리고 있는 브리핑룸 여러분들께서도 입장하실 수 있게끔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하나 남겨뒀습니다. 원클릭으로 진입하실 수 있게끔 조치해뒀으니까요. 지금 차트 경은 어떤 모양인지 또 자리를 잡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이 내용들까지 꼭 받아보시면서 가능성 높은 매매로 이 장을 헤쳐나가야 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다만 입장을 구독 하나면 충분하니까요.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면서 제가 브리핑 드리고 있는 내용들까지 체크하면서 매매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71.7K 여기 다이버전스 컨펌으로 인해서 단기 고점으로 가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날봉이 하나 마감되었죠. 우리 뭐 확인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었던 것이 4시간 구름대와 날봉 구름대였습니다. 4시간 구름대는 우리가 눌롱을 볼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이 자리 68.5K 4시간 봉상에서 지금 확인되고 있는 여기 이 자리가 우리의 진입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음원으로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꼬이는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식으로 휩소가 발생하기 정말 쉽다라는 거죠. 음원 꼬이는 자리 이런 식으로 쑥 박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지금 상황 바로 아래쪽에 고배율 롱, 이 롱 매물대에 대한 청산이 코앞까지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단기 타점 위주로 뽑아 드셔야 된다. 수익 주는 거 잘 먹고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날봉 또 구름대 시도하다가 맞고 떨어졌습니다. 맞고 떨어진 자리에 오늘 9시 반에 CPI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롱 청산 매물대까지 잔뜩 쌓여있는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구름대를 도전하기 위해서는 이만큼 쌓여있는, 너무 과다하게 쌓여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쌓여있는 롱 청산 매물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개미들의 힘만 가지고 여기서 이런 애매한 자리에서 현물 긁으면서 다시 때려 올리는 그런 식의 움직임은 사실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단기 하락을 염두에 두셔라. 생각보다 너무 과도하게 쌓여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 어떤 대상이 됩니까? 지난번에도 그러했듯이 이렇게 약간만 쌓여도 청산을 진행시키고 갑니다. 지금 여기 터뜨리면요 66K라인까지 빠질 수 있다는 그런 경고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가셔야 하는 인사이트는 오늘 롱 청산 물량 터지면 66K까지 하방을 열어놔야 된다는 생각 하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이 어렵기 때문에 지지 구간들을 파악해놓고 이 지지 구간 여러분 청산 가속화는 정말 일시적으로 이렇게 임펄스가 강력하게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30분 봉으로 봤을 때 강력한 임펄스가 터져 나왔던 캔들 이런 것들 3월 10일 11시 반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마찬가지로 3월 10일 11시 반 이건 쇼 청산 매물대에 대한 강제 청산이 진행되면서 나왔던 슈팅이다 이겁니다. 30분 봉상에서 이렇게 임펄스 캔들이 박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 구간을 보고 있다면 이 지지 구간 내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그 여부를 파악한다면 이 청산이 진행될 거였으면 이 지지 구간 아무렇지 않게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지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방을 쌓아놓고 어느 제방에서 우리가 놀롱을 받아먹을 수 있는지 그걸 기다리고 있다면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이 놀롱을 받을 수 있는 핵심 지지 구간 위주로 딱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집중해서 보시죠. 자, 날봉상에서 우리가 지난 1월 고점 이 두 자리 제가 지난번에도 이 두 자리 활용해서 어느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으면 여러분 고점과 고점을 이었습니다. 뭐가 됩니까? 저항선이 되겠죠. 이 저항선에 대한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선은 지지선이 됩니다. 지지선이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지받고 이렇게 상승 움직임을 내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친구는 삭제를 하고 여기 이 두 고점을 연결하면 어떤 빗각이 될까요? 마찬가지로 저항 빗각입니다. 여전히 유효한 저항 빗각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돌파가 나오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대볼 수 있는 지지 구간은 4시간 구름대, 하지만 그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68.4K를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제가 채널을 잡을 때 중기적인 채널 2월 6일부터는 이런 식의 채널 한 가지는 반드시 가져가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이 자리들은 세력이 현물을 기반으로 만들어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입니다. 기관들이 얼마나 현물로 많이 써놨나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현물은 이렇게 저점에 대한 콘크리트 다소를 의미하고 선물 포지션들은 모래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쌓여 있으면 툭 치면 와르르 무너지는데 당연히 툭툭 쳐서 무너뜨리면 내가 돈을 부는 구조인데 당연히 터뜨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파악을 해둬야 되는 게 가장 큰 손들이 현물로 얼마나 담아놨는가,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양전을 해줬던 2월 24일 여기를 반드시 핵심 기점으로 잡아서 채널을 구성해둬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의 채널을 가지고 있었어야 했고, 단기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런 식의 작은 채널 또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지금 이 큰 채널의 중단선 지지는 이미 상실이 나왔고, 여기 이 자리가 작은 채널의 중단선이 68.3K 비슷하지 않습니까? 4시간 구름대와 겹치는 자리가 지금 68.3K. 여기서 오늘은 입을 한번 벌려볼 만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 두 가지 지지선이 모두 받치고 있는 65K 라인, 이 채널의 하단선에도 기존까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었던 오더 블록이라는 이 저점 구조물의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채널 중단선에서 1차 놀롱, 그리고 채널 하단선과 기관들의 평단가 오더 블록을 믿어보면서 채널 하단선에서 2차 놀롱을 볼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이죠. 아니 현우야, 지금 롱 청산 진행되면 지금 숏 잡는 게 유리한 거 아니냐? 여러분 차팅에 100%는 없습니다. 그리고 숏 청산을 잡아서 순간적인 슈팅을 기대하기보다는 아랫자리에서 놀롱을 받아 먹는 것이 대응의 난이도가 훨씬 더 쉽다. 지지가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쌓인 청산 매물대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숏을 잡아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분명히 청산 매물대가 빈 공간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구간 내에서 변곡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놀롱 위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한 전략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브리핑을 요약해보자면 국제유가가 상승 추세입니다. 나스닥 또한 하락 추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고배율롱이 과다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락 압력이 강하게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어봐야 되는 건 차트상에서 지지 가능성이 있는 구간들을 체크하고 이 구간 내에서 지지가 확인되었을 때 그때 놀롱 포지션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순간이다. 왜? 2월 6일과 2월 24일 기관이 현물을 박아서 만들어둔 지지선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겹지지 구간을 체크하셔라. 그리고 놀롱 위주로 대응하시는 것이 조금 더 옳은 방식일 것이다. 제가 잡아드린 첫 번째 겹지지 구간, 이 단기 채널은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단기 채널에 붉은색 중단선 여기 이 자리 68.3K 라인을 기억하십시오. 4시간 구름대가 받쳐주고 있는 자리 또한 68.3K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롱청산이 진행 중입니다. 첫 번째로 지지를 기대해볼 수 있는 구간이 68K 인근 4시간 구름대와 단기 채널 중단선이 겹치고 있는 이 겹지지 구간을 활용하면서 여기서 1차적으로 받아볼 생각. 그리고 오늘은 하방을 66까지 열어둬야 됩니다. 왜? 고배율 롱청산이 66에서 멈추기 때문이죠. 이 66 어떤 자리와 부합합니까? 우리의 채널 하단선, 그리고 여기에 존재했었던 이 오더 블록, 거래량을 체크하고 시간을 체크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아시아 세션에서 말아 올려줬던 자리
어제도 제가 최종으로 받아볼 수 있는 자리로 여기 이 자리 추천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1시간 몽상에서 잡을 수 있었죠. 이 캔들이 직전에 음봉을 장악해줬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지지 구간을 깔고 앉아있다. 조금 확대해서 65.9K부터 66.6K로 가름되고 있는 여기 이 구간까지 오늘은 하방을 열어두시는 편이 조금 더 안전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 고배율이 이렇게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은 단타로 승부를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 강조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 중에도 차트 브리핑 드리면서 단기 타점 위주로 대응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까지 꼭 받아보시고 댓글 11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기회는 계속 옵니다. 오늘은 정말 위험한 날이라는 점 강조드리면서 여러분들 이런 식의 분석 영상 마음에 드신다면 굿 댓글 하나씩만 부탁드리고 오늘도 성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